자, 가볼게요.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 개념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하면은 물어보면서 한번 해야겠다. 서영아, 법칙이 몇 가지가 있죠? 경우의 수 하면 첫 번째, 단순하게 말하면 합법칙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 곱법칙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제 합쓰고 언제 곱을 쓰냐라고 하면 벌써 문제에 녹아져 있다. 어떻게? 합이라는 건 사실상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곱법칙은 뭐다?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예시를 드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A 지역에서 B 지역을 갈 겁니다. 버스가 3가지가 있고 지하철이 2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나는 A에서 B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버스로 가게 되면 3가지, 지하철로 가면 2가지니까 얘네 둘을 더해서 답은 5가지다 라는 거지. 근데 내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니까 합법칙인데, 예를 들어서 상의가 있었고 위에 5벌, 하의가 만약에 2벌이 있었대. 근데 상의만 입고 가면 나가면 돼요? 안 되죠. 하의만 입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린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어야 되니까 곱해서 10가지다 라고 말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또는 이라는 말이 있거나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합법칙을 쓰면 되고, 그리고 또는 동시에 라는 말이 써 있으면 우린 기본적으로 곱법칙을 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사실은 경우의 수 개념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실 경우의 수는 뭐다? 거의 유형별로 나눠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나는 유형부터 한번 쭉 가볼게.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주사위 문제를 꼭 학교 시험에서 낼 수도 있겠죠. 주사위. 근데 주사위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써있냐 안 써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주사위다 이렇게 하면 하나는 주사위가 조그맣고 하나는 주사위가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이 나오고 여기서 4가 나온 것과 여기서 4 나온 것과 여기 1 나온 거는 다른 순서상으로 봐줘야 된다. 왜? 명확하게 보이면 작은 데서 1, 작은 데서 4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냥 두 주사위라고 나왔어. 그러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주사위라는 게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1 나온 것과 4 나온 거, 여기서 4 나온 것과 1 나온 거는 엄연히 따지면 같은 걸로 취급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 게 주사위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 문제가 나오겠죠. 방정식 또는 부등식.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풀이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죠? 3글자? 바로 노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노가다를 띄더라도 현명하게 노가다를 띄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0 될 때 찾아줘. 그리고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찾아줘 라고 했어. 그럼 이제 이런 문제는 풀 때는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x, y, z에 항상 조건을 걸어 놓을 거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실수라고 조건을 걸 수도 있고, 근데 실수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무궁무진해지니까 사실 거의 실수는 나올 수는 없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사위 숫자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x, y, z는 1부터 6까지밖에 못 나오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양의 정수 또는 음의 정수 등등등. 대부분 이런 방정식들은 x, y, z에 항상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숫자를 넣을 건데, 아까 말했지, 현명하게 노가다를 띌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현명하게? 1, 2, 3 앞에 개수의 절대값이 큰 놈부터 항상 숫자를 넣자. 그래서 예를 들면 1, 2, 3 중엔 얘가 제일 절대값이 크니까 사실상 여기에 z 대신에 만약 양의 정수라고 하면 1부터 넣기 시작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x에 5 들어가고 1 들어가고 2 들어가면 7이니까 3 들어가고 점점 하나씩 올려가면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y에서 끝나면 이제 x 하나 올려서 다시 한 번 더 y 1부터 시작해서 8이니까 2부터 다시 찾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은 노가다는 노가다인데 현명하게 노가다를 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경우의 수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약수 문제죠. 근데 이제 약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약수가 갑자기 개념이 확장이 돼야 되거든. 무슨 뜻이냐면 너 6의 약수 몇 개야, 상우야? 6의 약수.
몇 개? 양. 아니, 약수 몇 개야? 아, 빨리 말해. 서영아, 약수 몇 개? 아, 빨리 왜 줘라. 빨리 약수 말해봐. 준영아, 약수 몇 개? 네 개? 틀렸지, 마. 우리가 중학교 때는 약수라고 하면 네 개가 맞아요. 왜? 중학교 때는 사실상 음수에 대한 개념을 안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는 약수가 음수 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사실상 몇 개라 그래? 8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고등학교는요, 약수냐, 양의 약수냐, 음의 약수냐가 항상 앞에 보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약수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 2, 3, 6 말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까지 포함해야 되고요. 대부분 학교 시험에서는 항상 그래서 6의 양의 약수, 항상 양의 약수 조건을 걸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왜 굳이 양의 약수를 왜 조건을 걸어 놓을까요? 라고 하면 사실상 너네들한테 약수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 왜?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송인수분을 했더니 2의 4승 곱하기 3의 2승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그러면 약수의 개수 좀 구해줘 라고 나오면 우리가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 5 곱하기 3에서 15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 유나야, 왜 여기다 2씩 더했죠? 응, 응, 그렇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약수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얘 갖다 다시 해드리면 1 곱하기 6, 2 곱하기 3에서 나오는 건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2도 사용 안 하고 3도 사용 안 해서 나오는 숫자 곱해서. 그리고 얘는 2를 한 개 쓰고 3을 안 써서 나오는 숫자. 얘는 2를 안 쓰고 3을 한 개 써서 나오는 숫자. 얘는 2 하나 쓰고 3을 하나 써서 나오는 숫자.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가진 한 장과 한 장은 쓰긴 쓸 거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쓰는 경우를 1씩 더해서 곱한 5 곱하기 3이다 라는 거야. 오, 뭐야 이거. 대가리 깨질 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왜 학교 시험에서 왜 특히 이 양의 약수를 꼭 걸고 넘어지냐? 얘는 대부분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잘 출제하지 않는다. 학교 시험은 뭘 낼까요? 약수의 총곱 그리고 총합을 많이 물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총곱을 물어보는 애는 이거 미친 거야. 왜냐면 사실상 1, 2, 3, 6을 다 곱하래 얘들아.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1, 2, 3, 6을 곱한다라는 건 어차피 약수 원리가 1 곱하기 6, 2 곱하기 3 해서 6, 6 나오는 거지. 그럼 사실상 이제 약수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인수들의 두 개씩 곱해서 나오므로 항상 얘는 6 곱하기 6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 만약에 얘처럼요 약수의 개수가 하필 모면요 짝수개면 땡큐예요. 짝수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제 같다 하면 1 곱하기 6, 2 곱하기 3 다시 쓰면 6 곱하기 6이니까 6의 제곱이고요. 이 제곱이 뭘 뜻하죠?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를 2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가 4개가 나오니까 2로 나눠서 두 쌍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16 같은 게 조금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지. 16은 1, 2, 4, 8, 16 이처럼 약수가 만약에 홀수개가 나오면 문제는 이제 16인데 얘가 혼자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쨌든 16이 약수의 개수가 몇 개 나와요? 5개 나오지. 그러면 2로 나누면 몫이 뭐 나와? 2. 그래서 얘는 여기다 몫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6의 뭐? 제곱근 4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더라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짝수개일 때와 홀수개일 때 좀 잘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제 요 개념이 여기다 쓰는 거였고 사실 이제 약수의 총곱도 잘 안 물어봐요. 이건 다 아니까. 그리고 대충 막 애들 해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약수의 총합이 문제인 거죠. 상호야 혹시 약수의 총합 공식이 뭐였지? 예를 들어서 소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2의 2승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의 1승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약수의 총합 구해달래. 어떻게 했었지? 따다다다. 하나씩 더해요? 여기요? 약수의 총합이요. 1, 2, 3, 6을 다 더해달래요. 모르겠네. 너무 당당하신, 귀엽게 당당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얘들아 공식 뭐였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쉬운 1, 2, 3, 6 갖다 계속 예시 들어볼게. 1, 2, 3, 6을 더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 1, 2죠. 그리고 요거 3으로 묶어볼까요? 그리고 다시 1, 2로 묶일 거예요.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사실상 1 더하기 2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2의 0승, 2의 1승이라는 거죠. 1 더하기 3은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 선생님,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만약에 이런 숫자의 약수의 총합을 구해달라는 건 이 숫자를 약수를 싹 다 쓴 다음에 묶음 더하기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인수로 묶어보면 뭐가 나오냐? 2의 0승부터 2의 1승, 2의 2승까지 더하고 3의 0승부터 3의 1승부터 가서 3의 3승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5의 0승부터 5의 1승까지 더한 걸 싹 다 곱한 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더라라는 거야. 그 원리가 왜겠어? 말 그대로 인수를 몇 개 갖고 있는지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야. 2라는 인수를 몇 개 갖고 있을 거고 얘는 2라는 인수를 묶어보면 1, 2, 4란 놈이 나올 거고 3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걸 묶어보면 0, 1, 2, 27까지 나올 거고 5도 1 더하기 5까지만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사실상 이제 개념으로 알려드리면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 곱하기 C의 뭐 K승이라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약수의 총합 좀 구해줘. A의 0승부터 1승부터 시작해서 A의 M승까지 더해서 곱하기 B의 0승부터 시작해서 B의 1승부터 가서 B의 N승까지 그리고 C의 0승부터 C의 1승까지 가서 C의 K승까지를 곱하면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봐. 경우의 수 개념은 꼴랑 합곱밖에 없는데 사실상 유형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주사위, 방정식, 부등식, 약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끝나면 안 되죠. 이제 더 가볼게요. 더 있어요. 그 다음 뭘 것 같아? 그 다음 뭘까? 안 배운 경우의 수 개념 유형 말해봐. 뭐 있을까, 서영아? 너 문제 풀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어? 위? 아, 미로. 아, 미로전. 바로? 어? 아, 색칠도 있죠. 색칠 바로 전. 바로 지불 방법과 금액이죠. 자, 이 지불 방법과 금액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내가 항상 예시를 들어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불 방법은 뭐냐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3개가 있고요. 아, 5개로 할게요. 500원짜리 2개가 있어요. 근데 아줌마가 500원이 나왔다 이거야. 내가 뭘 샀는데 500원이 나왔어. 그러면 아줌마 입장에선 500원만 받으면 되지. 그치? 근데 내는 입장에서는 100원짜리를 5개 내도 되고 500원짜리를 하나 내도 된단 말이야. 또 심지어 내가 1000원짜리까지 같이 갖고 있었다고 쳐볼게.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500원짜리 2개로 내도 되고 1000원짜리 하나로 내도 되고 500원짜리 하나와 100원짜리 5개로 내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아줌마 입장에서 같은 500원이지만 1000원이고 500원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아주 자유롭게 내 맘대로 돈을 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하나 갖다가 내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구한 약수랑 똑같다. 내가 100원을 안 쓸 수도 있고 1개 써서 낼 수도 있고 2, 3, 4, 5. 아,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500원짜리도 안 내도 되고 하나 내도 되고 2개 내도 되니까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1000원도 안 내도 되고 하나를 내도 되니까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서 얘네들을 곱한 36가지의 돈을 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아줌마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 지불 방법은. 왜? 아줌마 입장에서 같은 500원이야. 근데 저 새끼가 100원짜리 5개 내든 500원짜리 하나 내든 아줌마 입장에서는 똑같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경우니까 지불 방법 같은 경우는 약수랑 유사한 문제로 방법으로 풀면 되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불 금액이야. 지불 금액은 뭐냐면 이러는 거지. 이제 아줌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야. 아줌마 입장에선 너가 500원짜리를 낼 건데 100원짜리 5개 내든 500원짜리 1개 내든 나는 500원이라는 금액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럼 사실상 아줌마는 아니 너 다 필요 없어. 너 자꾸 100원짜리 5개랑 500원짜리 하나가 자꾸 겹치네. 그래서 아줌마 입장에서 어떻게? 너 내가 환전해 줄게. 왜? 같은 500원을 내더라도 넌 100원짜리 5개 쓸 거야, 500원짜리 하나 쓸 거야 고민이 될 테니 내가 중복되는 금액이니까 먼저 환전해 줄게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100원짜리 5개를 500원짜리를 올리면 100원, 200원, 300원은 금액을 못 내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고액권을 저액권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너가 혹시 500원짜리가 나와도 너는 500원 한 개가 없기 때문에 너는 100원짜리로 다 싹 다 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얘를 고액권을 저액권으로 먼저 환전해 줄게 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500원짜리 만약에 100원짜리부터 갈게. 100원짜리가 5개 있었고 500원짜리가 1개 있었고 1000원짜리가 1개 있었어. 자, 문제를 두 가지로 물어볼게요. 일단 방법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 금액을 한번 물어볼게요. 자, 방법은 누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 입장에서 자, 돈 내자. 안 내도 되고 하나 써도 되고 2개, 3개, 4개, 5개, 6개. 오케이, 6개 나오고 500원짜리도 안 내도 되고 하나 내도 되고 1000원짜리 안 내도 되고 하나 내도 되니까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 지불 방법과 금액 문제는 항상 마지막 줄을 잘 읽어야 돼. 모든 문제의 맨 끝에 뭐라고 써있지? 그치. 지불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 말 뜻은 이 새끼 물건 샀으면 돈은 내야 되잖아.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1을 빼주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얘들아, 항상은 아닙니다. 항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의 마지막까지 항상 읽어야 돼. 수학은 아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항상 마지막에 요 조건을 항상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금액으로 가볼게. 이제 아줌마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거야. 야,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하나? 이거 충돌나잖아.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너 같은 500원이어도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하나 고민할 바에 내가 환전해줄게 라는 거야. 그래서 500원짜리 하나를 없애면서 100원짜리를 10개 만드는 거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또 고민돼. 1000원짜리를 만들 때 100원짜리 10개 낼래, 1000원짜리 한 장 낼래가 또 고민되는 거야. 그럼 아줌마 입장에서 또 어떻게? 환전해줄게. 1000원짜리를 싹 다 100원짜리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100원짜리가 몇 개 되겠어? 20개 되겠지. 그럼 나는 100원짜리 20개밖에 없어. 그럼 똑같아. 이렇게 환전을 하잖아. 금액은 환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무슨 문제로 바뀌냐? 바로 방법 문제로 바뀌어. 그래서 나는 100원짜리 20개 갖고 있었으니까 안 쓰는 거 하나를 포함한 21가지. 근데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건 제외한데 다시 마이너스 1가지. 그래서 얘는 답이 20가지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또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똑같이 답을 말하면 되나 봐. 이것보다는 하나 더 해주고 하나 빼서 사실은 똑같은 거다라고 머릿속에 개념은 잡아둬야 돼. 물론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그것도 얘밖에 없으면. 근데 얘들아, 내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지금 저거는 너무했고, 왜냐면 다 환전을 해버렸잖아. 100원, 50원짜리로 가볼게. 50원짜리 3개, 100원짜리, 100원짜리 2개로 할까? 500원짜리로 갈게. 5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한 장으로 가자, 이거. 이렇게. 자, 이제 물어볼게. 자, 방법 좀 방법부터 할게. 방법 좀 구해볼래?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리고 마지막에 빼기 1. 자, 이제 금액이 문제였잖아. 자, 금액 가볼게. 50원짜리 3개로는 절대 500원 못 만들어. 여기서 여기 충돌 날 일은 없다라는 거지. 하지만 500원짜리 2개로는 1000원짜리 하나가 충돌나. 그러니까 아줌마가 어떻게? 환전해 줄게. 그래서 1000원짜리를 모조리 다 500원짜리로 바꿔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원짜리와 500원짜리 충돌이 안 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방법적으로 가면 되겠지. 4 곱하기 5 그리고 하나 빼주면 되니까 답은 19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이따 또 여기서 또 하나 알고 시작해야 된 게, 그럼 얘들아, 누가 더 답이 크겠니? 방법이겠지?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방법하고 금액을 찾았는데 금액이 더 높게 나와. 그러면 어지간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잘못된 거니까 빨리 다시 지우고 환전 좀 다시 해봐라. 환전 잘못했을 때가 금액이 방법보다 더 많이 나올 거야. 아셨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일반적으로 기본값은 항상 방법의 개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또 물어볼까? 자, 요거 다음에 아까 대답한 것들 중에 있었어. 뭐지? 다음 유형. 뭐겠어? 그치? 색칠 문제. 자, 색칠 문제는 자꾸 나는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5, 4, 3, 3 좀 쓰지 마. 나 이렇게 개빡치니까. 5, 4, 3, 2, 3, 3. 이것 좀 하지 마, 얘들아. 그거 안 되는 문제 낸다니까. 지금까지 모의고사에서는 그거 안 되는 문제만 냈고 학교 시험에서도 안 되는 문제만 냈기 때문에 절대 색칠 문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요거 다음에 요거 칠하자. 이딴 문제 풀면 안 돼요. 이런 문제 풀면서 네, 선생님 저는 이 문제가 되는데요. 막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이런 거. 이런 거는 5, 4, 3, 3 이런 거 되겠지만 요즘에 이제 수능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것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전 수능인가는 이제 요런 문제였죠. 요렇게 된 거.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 뭐 A, B, C, D, E, F, G, H 이렇게 돼가지고 했던 거.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두 개가 항상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얘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색칠 문제는 막 모의고사나 그러니까 수능급 막 4점짜리 급으로는 안 나올 거야. 완전 어려운 4점짜리는 안 나올 거고 쉬운 4점 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푸는 방법 정도로 풀리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색칠 문제는 절대 5, 4, 3, 3 하지 말고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만능 풀이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뭐야?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공간과 그리고 다른 색을 칠한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제가 예를 들면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간을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릴게. 뭐 이렇게 된 게 있어. A, B, C, D, E 이렇게. 자, 요거 점입니다. 요거 점이라고 할게요.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자, 그래놓고 이제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썼던 거 또 써도 된다. 쓴 색깔 또 써도 되고. 다만 이웃한 것끼리는 절대 같은 색깔 좀 칠하지 말아달라라고 나올 거야. 그럼 애들 대부분 막 5, 4, 3, 3, 3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전혀 서로 겹치지 않는 공간이 존재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색칠 같은 문제를 보면 첫 번째 서로 절대 안 만나는 공간에 한 세트만 찾으면 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되게 웃긴데 어디에도 안 써 있어. 수학의 정석에도 안 써 있고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 암묵적인 약속이야. 뭐냐면 서로 절대 겹치지 않는 공간에 아까 한 세트를 고른다 그랬잖아. 근데 그 고를 때도 규칙이 있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 C 이렇게 골라. 또는 A, E 이렇게 골라. 왜 그러냐면 고르더라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운데 한 놈을 끼고 양쪽이 서로 어쨌든 만나는 공간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때도 예를 들면 B, D, C, E, D, F 이런 거 잡는 거는 괜찮아. 근데 B, F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색칠 문제가 왜 아이들마다 다 답이 다르냐면 어떤 학생은 중복을 해서 계산하거나 아니면 어떤 학생은 세야 될 걸 빼서 세서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늘 이 경우의 수 파트나 순열 조합은 중복이 늘 생기니까 항상 문제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항상 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푸냐면 중복이 발생하니까거든. 그리고 이 중복이 가장 많이 발생할 때가 바로 색칠 문제인데 말 그대로 B, F를 잡으면 무조건 중복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한 놈을 기점으로 양쪽 거를 잡는 게 일단 암묵적인 약속이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잡았다 칠게. A랑 C랑 같을 때랑 A랑 C랑 다르다라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 또 약속은 뭐냐면, 자, 상우야. 그럼 우리 이제 A랑 C를 색칠하겠지. 색깔 몇 가지야? 5가지라고 해볼게. 그럼 A랑 C랑은 같은 색깔이니까 몇 가지지? 5가지야. 가끔가다 5 곱하기 1 해주는 선생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왜 5 곱하기 1입니까? 라고 하면 A에 칠하는 거 5가지, C에는 A 칠한 색깔 무조건 따라서 그려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뭐 굳이 1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뭐 마음대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칠할 때가 문제야. 왜? 아까 약속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선생님, 저는 그럼 A, C 칠하면 그 다음에 어디 칠해야 돼요? 라고 하면 처음 칠한, 그러니까 바로 이전에 칠한 공간과 가장 많이 닿고 있는 아이부터 차례적으로 칠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 만약에 B랑 D를 같은 색깔을 칠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 색깔은 A, C 요 둘 중에 먼저 선정하는 게 좋다 이거야. 엉뚱하게 갑자기 F로 가지 말라는 거지. 그럼 왜요? 라고 하면 똑같아. 자꾸 얘를 칠하면 이 색깔을 사용을 못한다는 전제가 깔리는데 그 다음 색깔 칠할 때는 여기 칠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여기서 칠한 색깔을 또 써도 되거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자칫 잘못하다가 뭐?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B, D를 칠하는 순간 얘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애부터 칠하면 그 다음 것들은 줄줄이 중복이 줄어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이 칠하면 그 다음 건 C 아니면 A. A 칠하면 완전 직방이지.
왜? 모든 아이한테 다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CEF 칠할 때 최대한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AC를 칠하면 그 다음은 B 같은 거 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B에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네 가지가 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D에 칠하자 이거지. 그러면 얘네 둘만 이제 겹치는 것만 빼면 되니까 세 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 E에는 얘네 둘만 겹치는 거 빼면 되니까 다시 세 가지가 돼요. 이제 AC랑 다른 거 칠해볼게. A에 5, C에는 A랑 다른 걸 칠해야 되니까 4가 의무적으로 갈 거고, 그 다음 B에는 두 가지 칠했으니까 3, D에는 두 개가 다르니까 3, E에도 얘네 두 개가 다르니까 3, 이렇게 답을 말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색칠 문제는 뭐 사실 뭐라고 돼 있냐면 대부분 뭐 수학의 정석이나 블랙라벨이나 뭐 마플 시너지 같은데 뭐라고 써 있냐면 색칠 문제는 뭐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공간과 같은 색을 칠하지 않아야 되는 공간을 선정 후 차근차근 색칠한다. 인접한 부분부터 색칠한다라고 되어 있지. 사실은 우리가 암묵적인 약속은 첫 번째, 요 1, 2번 세트를 잡을 때도 한 놈을 기준으로 양쪽, 한 놈을 기준으로 양쪽, 갑자기 엉뚱하게 뻥뻥 완벽하게 떨어져 있는 애를 선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선정을 할 때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애를 선택하는 게 좋아. D 입장에서는 A, B, E. B 입장에서도 A, D, E. 그럼 얘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근데 예를 들면 또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 때 얘는 2명인데 얘는 3명한테 영향을 끼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뭐 딱히 색칠에서는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선생님이 이제 색칠 문제 모음집이라고 150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나중에 그거 풀리다 보면요. 거의 뭐 페인터 돼도 돼요. 프린터기 뺨칩니다. 모든 게 다 돼요. 제가 150제만 모아놓은 게 따로 있어요. 색칠 문제만. 나중에 갖고 들어올게요. 자, 이제 색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길 찾기죠. 근데 길 찾기는 솔직히 말하면 뭐 애들 거의 틀리는 경우는 없고요. 길 찾기는 이제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애들 별로 안 틀려요.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연결돼 있고, 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돼 있고, 난리 치는 거. 이거는 별로 애들 안 틀려. 이런 것들은 뭐만 안 하면 되죠?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이 실수하는 게 애들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머리 믿고 깝치는 거죠. 머릿속에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암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길 찾기 문제는 어떻게 하자? 갈 수 있는 모든 순서상을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어디서 많이 실수하는지 아세요? 이런 문제 있죠. 애들 진짜 깝치다가 많이 틀리는 건데 이런 문제. A에서 B까지 간다. 자기 깐에는 막 암산해서 막 멋있게 막 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샜던 거 또 세고 있고 세야 되는데 빼고 있고 난리 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먼저 갈 수 있는 모든 순서상을 적고 그 다음에 옆에 경우의 수 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길 찾기는 사실상 어떤 문제가 아이들한테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가던 길 위에 뭐가 나죠? 공사장이 생기거나 홍수가 났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런 게 이제 빡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일명 검문소 문제라고 합니다. 검문소 문제. 뭐가 검문소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우리 검문소가 어디 있어요? 자, 물어볼게. 지금 1층에 도둑이 들었어. 우리 건물. 그럼 나가자마자 이제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이화 연세대인가? 그 위에? 요쪽 올라가는 그 딸기골인가? 그쪽으로 올라가는 쪽. 그리고 이제 요 파리바게트 옆으로 도망가는 게. 그럼 지금 딱 학원 건물만 봐도 이 새끼가 나가자마자 1번, 2번, 요로 튀는 거, 3번, 4번. 이렇게 튄단 말이야. 그럼 1층에 도둑이 들었어. 검문소 어디다 설치해야 돼? 뭐 이렇게 제일 많이 갈림길을 나눠지는데 이런 데다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 뜬금없이 이쪽에만 설치하고 얘는 가만히 있어. 그럼 어디론가 튈 거 아니야. 그 위험하잖아. 그럼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여기를 간대.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쁜 길찾기일 때 사실은 우리 2학년 과정이긴 한데 우리 앞으로 저랑 배우는 단원이 경우의 수, 그 다음 순열, 조합이 있거든. 그 다음 우리 2학년 과정 올라가면 뭐 배우죠? 2학년 1단원. 정서영 뭐야? 2학년 1단원, 확통 1단원 뭐야? 원순열이죠. 원순열. 그 다음 2단원이 뭐예요? 중복순열. 3단원이 뭐예요? 중복조합이에요. 그쵸?
이게 이제 뽑은 거 또 뽑아도 되냐? 뽑은 거 또 뽑고 그냥 끝내도 되냐? 또 뽑은 거 또 뽑아서 또 일렬로 나열해도 되냐? 이런 거잖아. 원순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글빙글. 얘들아, 원은 시작과 끝이 있어, 없어? 상호야, 막 있다고 하면 안 돼. 선생님 여기서 시작하셨잖아요. 여기서 끝났고요.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원은 사실상 시작과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명 염주순열이라고 해요. 염주 아시죠? 종교 아닙니다. 염주 아시죠? 염주 보면 이렇게 둔 거랑 이렇게 둔 거랑 어때?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걸 2분의 1 처리하는 염주순열도 배우게 될 거야. 아무튼 근데 사실 얘는 2학년 과정을 알면 되게 쉬워요. 2학년 과정을 알면 우리가 일명 이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2학년 과정을 미리 알았을 때 아는 제일 이득 볼 때가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혹시 너네 2항 정리 들어봤니? 넘어갈게. 자, 아무튼 그럼 얘는 A에서 B까지 가는 혹시 길찾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사실 너네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쳐? 막 이걸 직접 다 그리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막 이거 한 번쯤 해봤지? 해봤지? 야, 최서진 고개 왜 안 끄덕이냐? 마포관에서 했잖아. 오민우 하지 않았어? 덕이는 안 했어? 부원장 데리고 와. 너 부원장 반이었잖아. 너 부원장 안 했어? 부원장님? 저기 뭐야, 이예빈. 했지? 아, 너 신촌관이었나? 아, 마포관. 마포관이 누구 있어? 손 들어봐. 자기 방 앞부터 다녔다. 최서진밖에 없어? 민우랑? 너 N반이었지? 배우 부원장님하고 안 했어? 자,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요.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서 여기 가는데 한 가지, 여기서 여기 가는데 한 가지. 그런데 여기 오는 건 하나, 둘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1과 1을 더해서 여긴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것처럼 요걸 막 다 쓰면서 가는 게 일명 노가다 방법이고요. 사실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결론적으로 우린 A에서 B 갈 때 어떤 방법으로 가든 어쨌든 오른쪽으로는 몇 번 가야 돼? 4번 가야 돼. 그치? 그리고 위로는 몇 번 가야 돼? 4번 가야 돼. 어떤 미친놈이 올라갔다 내려갈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찾기라는 건 최단거리를 뜻하는 거거든. 그러면 오른쪽으로 4번, 위로 4번을 너네들이 자유롭게 이걸 배열만 하면 된단 말이야. 오,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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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윈, 오 이렇게 해도 되고 오, 위, 이렇게 해도 되고 위, 오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결국에는 이 4가지와 이 4가지를 잘 배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얘를 일렬로 배열한다. 좀 이따 나중에 배울 테지만 4 더하기 4에서 8팩 일렬로 세우고 이 4명이 서로 자리 바꾸면 똑같으니까 4팩으로 나눠주고 똑같이 4명이니까 4팩으로 나눠줘서 우리가 A에서 B 가는 경우의 수를 찾게 된단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만약 홍수가 났다. 빵. 이렇게 홍수가 났어. 그럼 이제 A에서 B 갈 때 어떻게 찾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현명한 친구들은 검문소를 세워서 풀 거고, 만약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다 그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선생님, 검문소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라고 하면, 서영아. 자꾸 물어봐서 미안해. 요 그림에서, 요걸 만약에 내가 원점이라고 잡을게. 여기를 0,0. 요 그림에서 A에서 B 갈 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이 존재해요. 선생님, 여기요. 안 지나고 갈 수 있잖아. 그치? 근데 A에서 B 갈 때 무조건 엄마 걸고 여기를 안 지나가면 절대 B에 도착할 수 없어. 어딜까? 좌표로 한번 말해봐. 여기가 0,1고 뭐 1,0, 2,0이야. 어딜까, 얘들아? 너가 은행 털고 토낀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가든지 간에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이 하나 존재해. 하나는 아니야. 3개야. 이게 지금까지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9개가 나왔어요. 점 9개.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풀지 말라고 가르쳐요. 9개 찾다가 그냥 틀리니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3점은요. 절대 피해서 못 가요. 무조건 지나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보자마자 요 3점을 딱 선생님은 지날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라고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실 방법인데요. 내가 이쪽에서 이쪽 갈 거죠. 나 일로 갈 거야. 가지 마. X자. 만나는 점.
여기가 바로 검문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P, Q, R이라고 잡으면 너네들은 A에서 P 갔다가 B 가거나 A에서 Q 갔다가 B 가거나 A에서 R 갔다가 B 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알던 대로 요 방법 쓰시면 돼요. 요건 사실 조금 이제 길 찾기를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죽어도 자기는 이 문제를 내고 싶은데 모든 아이들이 다 맞출까봐 걱정되면 난 차라리 이걸 낼 것 같아. 이거는 어느 정도 요것만 안 내면 돼요. 요것만 안 되면 사실 1학년 과정이에요. 왜? 너가 여기서 여기 갈 때 꼭 들려야 되는 점 찾고 순서상이잖아. 경우의 수. 똑같이 찾으면 되거든. 아셨죠?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한 게, 요거 하나 빼먹었다. 마지막. 아예 대표 뽑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순열조합이죠. 자격이 같을 때와 자격이 다를 때로 나눠지니까. 경우의 수, 찐.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되는 게 경우의 수 유형이거든. 자, 뭐죠? 바로 교로 시작해요. 아이씨. 교란 수열. 수열이라고도 해요. 교란 수열. 교란 수열.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제가 어디다 넣어놨냐면요. 이 페이지에 넣어놨어요. 이 교란 수열이요. 옛날에는 안 냈거든요. 옛날에는.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이걸 노가다 띄라고 가르쳤어. 근데 지금은 외워서 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우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교란 수열이 뭐냐면 교란.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교란 작전. 이런 단어잖아. 교란이 뭐지? 헷갈린다는 거잖아.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AB 학생이 있는데 이 AB가 만약에 동글뱅이 별표 가방을 메고 왔는데 남의 거 갖고 가래. 자, 남의 거 갖고 가는 경우의 수 몇 개죠? 별표 동그라미 한 가지 나와. 자, 사람 한 명 더 늘려볼게요. 서로 남의 거 갖고 가래요. 몇 가지 나오게? 별로 안 나와요. 노가다 떼보면. 4가지나 나와요? 3가지나 나와요? 2가지밖에 안 나와요. 자, 한 명 더 늘려볼게. 이제 가방도 헷갈려. 몇 가지 나올까요? 9가지 나와요. 한 명 더 늘려볼게요. 지금 아마 시중에 파는 문제집이랑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까지만 알려줄 거예요. 몇 가지 나온지 아세요? 최서준, 내가 이거 외우게 시켰는데? 44가지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증명해보세요. 요거, 이런 거 어렵지 않죠? 별표 동그라미, 한 가지. 별표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별표, 2가지. 알아서 9가지 그려봐. 근데 우리가 일명 요 밑에 이렇게 다 노가다 띄는 걸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하죠? 유식한 말로요. 뭐라고 하죠? 바로 수영도라고 해요. 그래서 일명 교란수열은 수영도 같다 증명을 하면 돼요. 무슨 뜻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A, B, C, D가 있을 때 A가 1번 갖고 가면 B는 2, 3, 4를 갖고 갈 수 있고요. 얘가 3을 갖고 갈 수 있고 얘 4예요. 얘는 2고요. 얘는 4예요. 이렇게. 나뭇가지가 퍼지듯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명 이거를 수영도라고 해요. 근데 이 수영도는 요즘에는 안 내요. 왜냐면 수영도는 진짜 찐 노가다밖에 안 내고 결국 교란순열 내는데 얘들아, 이 교란순열도 공식이 있는데요. 시중에 파는 문제집에 내가 다 찾아봤거든요. 딱 한 군데 나와요. 어디게? 교란순열 공식 진짜 길어요, 여러분. 어디 나오게? 나도 처음 알았어. 수학의 정석 실력편에 나와요. 거기 빼놓고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이 공식이 막 팩토리얼에다 C에다 P 쓰고 난리 나요. 그래서 사실상 얘는 공식은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공식은 안 가르치는데 못생겼어요, 가은아.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물어본다 이거야. 6명이면 이제 딱 이제 학교에서 한번 해보세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막 수업해. 얘들아, 이걸로 막 유식한 척, 이거 교란순위를 한 가지, 2가지, 그때 딱 선회가 되는 거야. 선생님, 6명은. 그럼 이제, 막 이럴 거야. 선생님, 10명 한번 가보시죠. 딱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공식을 모르시고. 근데 사실 이제 공식은 사실상 알 필요는 없는데, 법칙은 존재해요.
법칙만 여러분들은 외우세요. 갑니다. n명이다 라고 생각할게. 공식입니다. 어디다 내가 내 프린트엔 있을 수도 있어. 끝. 요게 공식이에요. n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럼 우리 진짜 증명 한번 해볼까요? F5가 지금 44잖아요. 5명일 땐 44가지 나온다는 거. 넣어볼게. 4 곱하기 F4 더하기 F3. F4가 뭐죠? 9. 이건 외워야지. F3은 뭐죠? 2. 44. 나오죠.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상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5명까지밖에 안 알려줘도 우리는 6명, 7명, 9명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해 가세요? 기가 막힌 수업이었다. 이거 안, 아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한 번에 다 하려니까. 그게 내용이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결국에 이제 교란순열은 자기가 자기 거 안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가 자기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야. 1이 첫 번째 자리에 안 들어가고 2가 두 번째 자리에 안 들어가고 3이 세 번째 안 들어간다. 결국엔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안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모두 다 교란순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뒤에 이제 3페이지부터는 순열과 조합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굳이 여러분들한테 할 필요까지 끝낼까 오늘 순열 조합? 내가 아까 민호쌤한테 그랬는데 오늘 그냥 경순도 다 끝낼까요? 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민호쌤이 말리시더라고. 안 돼요. 애들 많이 힘들어해요 지금 이러더라고.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해 볼게. 자, 우리 경우의 수 파트 넘어가서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1번 뭐 이런 거 19, 유형 2번 19, 3번, 4번. 얘들아 우리 이런 거 10번 한번 봐봐. 문제 10번. 경우의 수 파트입니다. 10번. 우리 이거 10, 11, 11을 3초씩 풀 거야. 3초. 문제 있는데 2초, 답 체크하는데 1초. 자, 10번 한번 가볼게. 자, 시작. 네 사람, 다른 사람 거 갖고 가래. 답은 뭐야? 안 외웠어? 9개. 11번 A 1, 2, 3, 4에는 1, 2, 3, 4가 들어가면 안 된대. 4명이 자기 자신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대. 자, 12번 5명이 자기 모자인데 남의 거 갖고 가래. 답 끝났지. 제가 숙제 줄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여기 요거 하나 안 했네. 유형 6번 항해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은 경우의 수가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그치? 미안해.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데가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나 여기 너무 재밌지 않니? 왜냐면 나는 이 경순조가 왜 재밌냐면 이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너네가 듣기에는 나는 좀 명령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나는 항상 경순조 문제 풀 때 좀 명령해. 자, 2명 내 앞에 와. 여기 그치? 내가 마포관에서 그랬지. 맨날 애들한테 그랬어. 자, 5명 있지? 자, 의자 들고 나가. 3명 들어와. 앉아. 아니. 3명 사이사이에 앉아. 난 명령하는 게 좋다 보니까 좀 경순조가 나한테 잘 맞아. 그리고 헌에 또 제일 재밌어 하는 데가 통계거든. 통계는 더 재밌어. 통계를 하면 막 평균 내고 삼포도 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재밌는 거야. 아무튼. 자, 항해 개수 가볼게. 얘들아, 항해 개수는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 이것만 물어보면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M개의 항이 있고 N개의 항이 있었어. 근데 얘와 얘는 서로 다른 문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긴 X 플러스 Y고 얘는 P 더하기 Q 더하기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해 개수는 뭐라고 말하면 돼? 앞에 있는 항해 개수와 뒤에 있는 항해 개수를 곱해서 답을 말하면 돼. 왜? 사실 전개한다는 목적이 뭐야?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걸 하나씩 뽑아서 곱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있는 순서쌍과 여기 있는 순서쌍의 곱의 법칙과 똑같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일명 완전 제곱식, 세제곱식 이런 식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x 플러스 y라고 하면 요 논리대로라고 생각하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니까 2 곱하기 2에서 4 아니냐라고 제일 오판을 한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사실상 전개해 보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x 더하기 y제곱이 나오는데 우린 수학에서 얘 두 놈을 뭐라고 말하죠? 같은 종류의 항이다. 그래서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동류항의 하나를 취급해 버리니까 얘는 사실상 전개했을 때는 세 개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2차 이상일 때부터는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곱법칙을 쓰면 안 된다. 그럼 무슨 법칙 써야 된다? 우리가 암기한 걸 써야 돼. 그렇다고 학교에서 뚱딴지 같이 7승 공식 낼까? 그럴 수는 없어요. 학교 시험에서 내봤자 이거밖에 안 나와요.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몇 개? 3개. 요거 몇 개? 좀 늦게 나와서 당황했어. 이거 몇 개? 6개. 요거는 외워서 할 수밖에 없다. 왜? 어차피 전개하면 뻔히 알고 있으니까. 아셨죠? 선생님,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같은 문자 껴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러면 이제 일이 커져. 일이 커져. 여기가 A 플러스 B인데,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Q. 이렇게 식으로 나왔어. 그럼 이게 같은 문자가 하나라도 겹치는 순간 문제가 커져. 그래서 같은 문제가 겹칠 때는 일단은 첫 번째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M과 N을 3 이하로 줄 거야. 4 이상 가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3 이하를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일일이 노가다로 전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지금 제가 말한 유형 6번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암산 한번 풀어볼까? 17번. 상우야, A 빼기 B의 3승 몇 개? 어디야? 17번. A-B의 3승 몇 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몇 개? 답은 24개. 뒷장 넘어가서, 뭐, 여기는 없고, 돈, 됐고, 길찾기 됐고, 색칠 됐고, 오케이. 그럼 일단은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